알쏭달쏭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이 생활법률을 좀 쉽고 명쾌하게 인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선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 오셨나요? 네, 어제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 최근 세계 최대 부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워낙 재산이 많은 커플이고 각종 기부 활동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혼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당사자들이 뭐 이혼하겠다면 이혼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당사자들이 결혼하는 것도 자유인 만큼요. 이혼도 본인들 의사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난 후에 결혼을 끝낸다는 의미의 조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빌 게이츠도 이혼하기로 했다 이렇게 올린 트위터에 보면요. 이혼이란 뜻의 디볼스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이 말은 이들의 이혼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조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졸혼이라는 게 사실 그 법률 용어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혼이라고 하면 누가 바람을 피거나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싸우고 이혼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가 그렇죠. 쉬운데요. 예.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남은 삶에 대한 의미 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이혼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산 분할에도 상당히 전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재산이 뭐 163조 원? 예,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분할이 되나요? 네, 163조라고 하니까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금액인데요. 예.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따라오는 쟁점이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경우는 합의 이혼이라 위자료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고요. 예. 자녀들도 다 성년이 되었으니 양육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에선 빌 게이츠와 그 부인 멜린다 게이츠는 결혼 전에 이혼할 경우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의 혼전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혼할 때 이 계약서에 따라 재산 관계 등이 정리되니 오히려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곤 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혼전 계약서라고 하면 보통 결혼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정해 놓는 것인데요. 예. 대부분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사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 계약인데 법원에서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 결혼 전의 마음과 결혼 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혼전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은 대부분 재산이 많은 쪽이겠죠. 아, 그렇겠죠. 예. 특히 예전에는 남자 쪽이 재산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예. 이런 혼전 계약서가 축출 이혼의 빌미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축출 이혼?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여자를 좀 쫓아내는 이런 식의 이혼이 가끔 축출한다. 있었죠. 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전 계약서 때문에요.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이혼을 못하고 억지로 사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판례는 혼전 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이 혼전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네, 우리 법률은 부부 재산 계약은 인정하고 있고요. 이건 혼인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네. 혼전에 쓰는 혼전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예. 하지만 만약 나중에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산 형성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 높다 이렇게 인정받기가 쉬워지겠죠. 예. 또한 혼전 계약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된 경우 실제 법률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할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재산 분쟁을 방지하는 그런 실익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혼전 계약서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권익이 많이 향상되었고요. 특히 재산 분할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꽤 높이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결혼 전에 이룩한 재산이라도 재산의 유지 감소를 방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가 큰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해 주기도 하니까요. 예전처럼 혼전 계약서를 무조건 엄격히 볼 것인가 이런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남녀 평등이 더 실현되고 예전처럼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나 불공정한 혼인관계 등의 문제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도 외국처럼 혼인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네. 알쏭달쏭 생활법률 더썸 법률사무소의 선동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